대표님, 네. 민주당이 네. 가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는데 네. 우리가 가짜 하면은 가짜 뉴스, 예. 또 음모론, 예. 이 가짜 뉴스 공장장으로 세간에 불리는 사람이 김어준 아닙니까? 김어준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김씨들이 몇 명 있어요. 예. 김의겸이라고. 그렇죠. 이번에 빨리 사과 냈더라고요. 예, 나라를 어떻게 오송 지하차도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사람이 한 50명 죽어서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오송에서도 그 신혼 결혼한 지 뭐 2달인가 밖에 안 되는 젊은 교사가 죽고 예, 얼마나 참 억울해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거기다가 대통령 비난하는데 거기다가 나라를 오송 지하차도로 넣고 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찢어지는 거죠. 예. 근데 김의겸이가 눈치는 빠르게 빨리 사과냈어요. 예. 근데 이거보다 김의겸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가 저 김어준이죠. 김어준. 김어준. 예. 우리나라 김씨들이 정말 뉴스 공장. 예,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아요. 예. 지금 가짜 뉴스 제조공장 김어준이가 공장장이죠, 이분이. 그렇죠. 예. 지금 뭐 문재인 때 엄청나게 챙겼죠. TBS의 뉴스 공장 하면서 그 출연료 하며 그 유튜브 하며 사실상 뭐 여기저기. 민주당을 쥐고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위에 김어준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장관들 뭐 그 앞에 가서 참 수석들 김어준 뉴스공장 앞에서 다섯곳이 출연하면 언론 뛰어가서 인사하고 예. 그 방송도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인터뷰라는 게 자기 얘기 다 해요. 그래놓고 한두 가지 질문해요. 그리고 또 말하는 대답 안 하면 끊고 또 자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터뷰 가도 바보 같아서 나오는 거예요. 바보. 예? 장관 수석들이 김어준이고 예. 그 입만 맞추러 그렇죠. 쫓아갔잖아요. 예. 뭐 그런-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줄을 섰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법원에서 거짓말쟁이 김어준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거죠. 500만 원 벌금을 내린 겁니다. 네. 예. 사실은 약해요. 그렇죠. 1억 원 그 채널A 이동재 좀 약하죠. 전 기자가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네. 그 손배 소송을 걸어서 1억 원을 했는데 500만 원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억 원, 몇억 원 해도 법원에서 내린 것은 많아야 1,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아주 최고로 근데 높아요. 500만 원은 제가 보니까 법원에서 그 거짓말을 한 거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예. 당신 거짓말을 예. 했는데 뭐 그걸 거짓말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500만 원은 상당히 높은 액수입니다. 500만 원 하고 소송 비용의 95%는 또 이동재 기자 원고거든요. 채널A에서의 잘린 기자. 그 사람이 물으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짓말은 김어준이가 했는데 별로 그 어떻게 보면 이 철퇴를 내린 거는 액수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법원이 좀 안일하게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왜 그 죄질이 참 나쁘잖아요. 예, 2020년 4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그 김어준이가 뉴스공장 교통방송 거기 나가서 그 얘기했잖아요. 5차례나 얘기했대요. 예?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한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한테 돈 줬다고 하라. 이런 종용을 했다. 협박을 했다. 협박을 했다. 이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서 5번이나 얘기를 했대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그때 추미애는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당신은 수사 손 떼고 그렇죠. 수사권 박탈해버리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렇죠. 가서 법사위에 가서 그렇게 또 큰 소리 빵빵 쳤던 거 아닙니까? 채널A 사건 사실 이동재 기자가 뭐 취재 윤리를 얼마나 위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건을 갖고 문재인 정권은 검언 유착으로 뭐. 검언 유착으로 몰아서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도 치고 한동훈도 한동훈을 발판으로 해서 윤석열까지 치려고 한 치고 거죠. 그냥 싹 검찰을 청소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아주 허무맹랑한 검언 유착이 된 거죠. 오히려 저 KBS, MBC, 거기 언 유착이 그렇죠. 된 거예요. 권력과 언론 유착은 MBC가 아마 이동재 기자한테 사과했을 겁니다. 예. 사과도 안 했어요. 예. 사과를 안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는데 예. 아니 오늘 강준만 교수가 예. MBC KBS가 흑역사를 사과했나 어딘가는 KBS는 했죠. 예, KBS가 했죠. 예. 맞아요. 예.
MBC 흑역사라는 책을 네. 썼다고 오늘 네, 네. 언론에 예, 보도되던데 네. MBC는 네. 이게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과조차 안 하는 야, 그런 맞습니다. 방송이다 하고 맞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 하여튼 KBS, MBC가 그걸 혈안이 돼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치기위해서 이동재 기자 가짜 뉴스를 그거를 확대해서 KBS, MBC가 했거든요. 그래서 KBS는 당시 네. 그 신성시 대검 네, 검사장. 검사장 그 사람 제보를 받아가지고 예. 보도를 해서가지고 그게 오보로 판명나니까 바로 다음 날 그렇죠. 오보 사과를 했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MBC는 아직까지도 맞아요. 무죄가 났는데도 사과조차 안 해요. 그리고 MBC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재판에서 법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또 그것도 뭐 언론 자유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깔아 좀 뭉개준 거예요. 냉정하게 보고 국가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엄단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솜방망이 판결이에요. 그래서 MBC가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광우병 때문에 온 나라가 마비됐잖아요. 네. 그거 아마 나라 국가적인 손실로 말하면 몇 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계속 뭐 나오기만 하면은 MBC가 막 몰고 가잖아요. 예? 진짜고 사실하고 관계없이. 지금 뭐 후쿠시마 처리수 같은 것도 완전히 독약으로 몰고 가잖아요. 이런 거를 법원에서 좀 엄벌하고 철퇴를 좀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판결도 김어준에 대해서 외관상으로는 철퇴를 내렸습니다만 김어준이 악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죠. 이 손배소에서 1억 원 판결 정도를 내려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돈도 지금 유튜브 하면서 돈을 잘 번다는 지금 거 아닙니까? 떼돈 벌죠. 떼돈 그러니까 번다는 거 아닙니까? 옳고 틀린 거하고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김어준한테 돈벌이 되는 사람은 후쿠시마 처리수 그건 독약이고 저 양평 고속도로는 김건희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다 이쪽으로 몰고 가야지 김어준한테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어준은 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김어준이 그러니까 그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히드라라고 머리 9개 달린 대가리 있는 네. 거 9개 대가리를 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대가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어준에 대해서 좀 가짜 뉴스 선동하는 물론 언론의 자유는 지켜야 되지만 이러는 사람이 무슨 언론인입니까? 예? 그냥 언론에 빙자해가지고 혹세무민해서 먹고 사는 거죠. 제대로 기자교육을 받았습니까? 육하원칙위에서 기사를 써보고 말을 했습니까? 그냥 음모론 갖고 뻥튀기 해가지고 생긴 것도 일본의 오무교 그 교주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뭐 생긴 것 갖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왜 저도 못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김어준이는 너무 음흉하게 음모론을 많이 부풀렸죠. 사람이 솔직하고 사람이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언론인이라고 하고 민주당 좌파들은 그 뒤에 줄 서 있고 이것 좀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명예훼손으로도 또 경찰에 고소했는데 또 경찰이 그 불송치했잖아요. 그래서 네. 검찰이 그 성북경찰서에서 다시 좀 수사해봐라. 지금 그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명예훼손 틀림없이 한 거거든요. 명예훼손이죠. 그게 명예훼손. 말 안 한 거를 했다고 예. 감옥 가서 그 이철 그 사기꾼한테 했다고 이거 몰고 가는 건 이런 건 틀림없이 명예훼손인데 좀 사법당국이나 그 법원에서도 좀 엄한 좀 판결이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김어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최강욱 네. 의원 짤짤이 사건에 네. 최강욱 의원 이 사람도 2020년 4월 그 SNS에 이 이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그게 이철이죠. 네. 네. 신라젠의 대주주 예, 아닙니까? 예, 예. 이 사람한테 이제 그 편지를 보내서 사시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돈을 줬다고 해라. 예.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SNS에 올린 거예요. 네, 네. 그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예. 아마 지난주죠. 예. 6월 23일이네요. 6월 23일 날 300만 원에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어요. 거짓말한 이것도 사실은 거죠. 2억에 손배소를 제기를 했는데 300만 원뿐이 안 내린 거 이것도 조금 선방망이 그렇죠. 또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국민의힘 쪽에
그 있던 차명진 의원 예. 이재명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마디 뭐 했는데 심한 말도 아닌데 그게 허위라고 그때 소송해서 그때 아마 제가 기억에는 1200인가 1500 물어줬어요. 2천만 원만 줬다고 2천만 원인가? 같은데. 여러 번 뜯겼거든요, 예, 이재명한테. 예. 근데 지금 이건 300만 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이- 재판부가 너무 선빵망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예. 정교조 뭐 아니 명단- 이동재 예. 전 기자는 채널A 기자. 네. 그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났고 지금 완전 백수 상태에다가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구속까지 되고 풀려나긴 했습니다. 기자가 저 월급도 많지 않은데 무슨 돈 있겠어요. 저 네. 감옥살이하고 지금 그 채널 A에다 회사하고 해고 무효 소송 내는데 지금 1심에서는 졌어요. 2심 지금 중인데 근데 채널에서는 뭐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꼬리 잘르게 해버렸죠. 그때는 이제 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눈치를, 정권이 얼른 잘랐는데 눈치를 저는 본 거죠. 자초지종 내막은 모르겠지만은 채널 A에서도 특별하게 양심을 그 어긴 게 아니면 취재 의혹 과잉 의혹으로 의혹이 아니라 의혹 네. 때문에 약간의 무리함이 있었더라도 그동안에 이 피해 받은 거 이런 거 아니 그리고 무죄를 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받았으면은 복귀를 시켜야죠. 채널에서도 당연히. 조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예,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복귀를 네, 시켜야죠. 사람이 아마 이동재 기자도 나이도 많지 않은데 예. 저 때 감옥 갔다 오면은 아마 집안이 풍비박산 납니다. 그렇죠. 예. 예. 다 와이프부터 집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먹고 살기는 좀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니 그리고 무슨 그쪽에서 조금이라도 유죄의 판결이 있었다고는 모르지만 완전 무죄 판결을 그렇죠. 받았고 지금 천하가 다 아는 네. 억울한 그런 옥살이를 한 것이 네.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취재하는데 취재원이 그 강요한 것도 아니고 강요 미수죄로 그렇죠.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문재인 그렇죠. 정권 때 그렇죠. 검찰이. 네. 그러면은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채널A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재 윤리, 그거야 뭐 다소 어떤 무례한, 네. 좀 조금 무리한 네. 어떤 취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를 위해서 의욕을 보인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열심히 취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완벽한 특종은 누가 딥스롯이라고 그래서 이 내부 밀고자가 접촉해서 워터게이트처럼 네. 딥스롯 내부 밀고자가 해주는 완벽한 특종이 있고 또 하나 완벽한 특종은 훔치는 겁니다. 그럼요. 고위공직자 책상에 비밀 문건 봐갖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면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갖고 써야지 진짜 팩트가 되는 거지. 사실은 들은 얘기 갖고는 그렇다더라 갖고 기사 육하원칙에서는 안 맞거든요. 기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재판에서도 네. 전문 증거는 채택을 안 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저는 이동재 기자가 얼만큼 회사 윤리에 위반했는지는 모르지만 채널 A에서도 좀 각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강서구청장 하던 김태우 같은 사람도 네. 사실은 불의를 항거하기 위해서 그 내부 고발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갖고 지금 실형 받아가지고 구청장 날라갔잖아요. 이런 것도 좀 국가 차원에서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좌파들은 도둑질하고 해도 다 감사주죠. 자기들. 감싸주고 자기네들 한명숙 대법까지 가서 확정 판결 받고 감옥 나와서도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네. 다 좌파들 그런데 우파들은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자기 이익 챙긴 것도 없이 내부 고발 이런 거 공직 제보자의 역할을 했는데도 자기는 피해 보는 거예요. 왜? 좌파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해 주니까. 그럼요. 이거는 진짜 우파 우리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도 뭔가 좀 손을 좀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우리 우파 정권이 자꾸 바닥이 흔들리게 됩니다. 네. 네. 특히 이런 가짜 뉴스랄까 이런 음모론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법원에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사실은 이 김어준이 과거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그 재보궐 선거 아닙니까? 네. 색태탕 페라가모 그 그냥 무슨 뭐- 증인을 불러다 5시간을 얘기로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그 장경태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그때 네. 갔을 때 네. 사진 조작했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출했다고. 조명 네. 있지도 않은 조명 키워고 연출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뭐 고소는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 에코백에 네. 들고 나오는 그 사진이 나오니까 민주당의 박영훈 네. 청년미래 연석회의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그 에코백 속에 샤넬 명품 백이 있다. 이렇게 또 SNS에 올렸다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저 정정을 하기는 했는데 민영배 의원이 또 나서가지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시민이 그렇게 보는 게 문제 아니냐.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국모로서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다 또 편을 들고 나서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사기당한 피해자한테 왜 거기 가서 왜 당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오송 참사 당한 유가족한테 왜 거기 갔냐. 네 잘못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의혹 제기하고 지금 민주당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이게 나라를 굉장히 아니면 흔들고 말고식이요. 있어요. 그러니까 떴다방이에요. 여기에 떴다방.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이 처벌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저 김건희 여사 저 명품백 그분은 그 컨벤션 전시 이런 거로 사업 비즈니스로 하시던 분이 그걸 공부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해외 가서 저도 명품 저는 하나도 없었지만 네. 구경하는 건 재밌어요. 아, 그럼요. 네.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갈 때도 백화점도 마찬가지죠. 저는 명품 보는 거 아이쇼핑이 재밌어요. 제일 그렇죠. 재밌어요. 네. 쾌적하고 네.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가격표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네? 뭐 이런 좀 보는 게 그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러니까 저기 김정숙처럼 수먹어서 국가 돈으로 특갈비 빼돌려 가지고 가방 사는 게 문제죠. 명품 샤넬 뭐 막 치렁치렁 감고 다녔잖아요. 하나도 안 어울렸잖아요. 그러면은 청와대에다가 나갈 때 두고 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단 한 개도 없더라는 거 다 아닙니까? 들고 간 거죠. 양산으로 다 옮겨버린 거 아닙니까? 청와대 재떨이까지 다 들고 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숙은 그렇게 명품을 입어도 때깔이 안 나요. 예? 예, 그 돼지가 명품 걸쳤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는 구경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산들, 명품 자기 돈으로 산들 그게 뭐가 문제죠?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저도 명품이 없어요. 우리도 뭐 해외 나가면은 좀 뭐 국내에서 없는 그런 명품이랄까 뭐 이런 거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 그럼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게 뭐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뭐 하나 정도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이거는 정말 에코백 들고 나온데 그 속에 명품 가방을 감추기 위해서 에코백을 들었다. 이런 식의 이런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어야 도둑놈 되겠습니다.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는 거죠. 예. 자기가 맨날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 더군다나 이 청년 무슨 미래 연석회의 부의장이라도 청년이 그런 모양이 청년. 민주당이 저 사기꾼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단식을 우원식 15일 단식했다는데 제가 살이 더 보기에는 쪘어요. 15일 어디 가서 그 요양원에 가서 몸보신하고 나온 것 같아요. 15일 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럼 제대로 하면 15일 못 합니다. 저는 하루도 못 굶겠던데요. 하루도 못 굶겠어. 네. 그래서 참 이 김의겸 그 유명한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포함해서 정말 민주당의 의원들까지도 너무 이렇게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당하게 또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비판한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야당은 원래 그렇죠. 오포지션 파티 아닙니까? 반대하는 게 야당의 그렇죠.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없는 사실을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이고 또 양평 서울 고속도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정말 이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은 그냥 완전히 두 쪽이 갈려져 가지고 진실과 팩트, 과학이 완전히 가짜와 거짓한테 밀려가지고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후쿠시마 문제 갖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 게 뭐가 문제죠? 잘 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우크라이나 가서 전후 복구 사업도 우리가 좀 따와야죠. 참여해야죠. 전쟁 특수가 일본이
2차 대전 지고 패망했는 데서 급속이 일어난 게 우리나라 6.25 때문에 그렇죠. 복구 사업 참여하고 하다가 확 일어났어요. 네. 우리 우크라이나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베트남 전쟁 거기에 네.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에 그럼요. 큰 디딤돌이 된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이라든지 우리나라 물류, 뭐 방위산업 얼마나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정말 우리도 6.25 때 지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진짜 군사 지원은 못 해줄 망정 물질적인 지원 좀 해주고 전후 복구도 참여하고 지금 자유시 국가연대랑 중국, 소련, 러시아, 북한하고 이쪽 독재하고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민주 진영에 가세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우크라이나 방문 가지고도 네. 크게 무슨 러시아와 중국한테 잘못 보여갖고 우리가 큰 안보 유해나 당할 것처럼 민주당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에서 ICBM 쏘고 지금 오늘 또 SR BM입니까? 네. 그걸 또 또 쐈어요. 쏘았다. 또 쐈어요.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가장 우리 목전에 닥친 위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핵 무장해야 되거든요. 예.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미국 핵 잠수함이 잠깐 와 있는데 이건 잠깐 왔다 가는 왔다 거예요. 가버리는 거죠. 가면은 우리는 또 꽝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도 핵에 대해서 좀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후쿠시마 핵 처리소 갖고 민주당이 떠드는 거는 우리 핵 가짜뉴스. 가지지 말자는 거죠. 예, 가짜뉴스만 그래서 떠들고 북한한테 눈치 보고 북한 노예로 사르자는 이런 뜻 아닌가 싶어서 정말 각성이 필요하고 이런 가짜뉴스 김어준류의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정말 네. 각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